네, 한 주 동안의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오늘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지난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투톱의 갈등이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이런 갈등이 표출됐는데 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애초에 대통령실과 교감하에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원 여론이 불리하게 흐르자 대통령실이 원내대표와 선절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만 샌드위치 비판에 직면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들과의 공감 없이 당원 여론만 추종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고조된 상황에서 해결책을 위해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극적으로 타협을 한 형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회동이 어제 이루어졌는데 서로 웃고 좀 분위기는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봉합이 다 된 건지 의문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내부적으로 각자의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뜻을 세련되게 실행하지 못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목적지는 같더라도 가는 방향, 경로가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팀 민주당의 어떤 내재된 불안 요소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다시 지금 다른 쟁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법부가 반발하자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역시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애초에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게 된 것은 입법부와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기관화를 통해서 구현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조희대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부 산하기관장이 아닌 헌법기관장의 사퇴 요구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이제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존과 조금 입장이 달라진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처음 제기됐을 때 국민의힘은 신공항이라는 이름의 토건공화국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남북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가 오늘은 해수부 하나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인프라, 금융까지 다 같이 와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야말로 지방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마침내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가 부인하고 그러면서 진실 공방한 상황도 좀 있는데 잘 해결이 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 조국 전 대표를 지칭해서 키 크고 잘생긴 안철수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오늘 비대위 구성이나 대응을 보면 이해가 갈 만합니다. 성비위 문제가 터지자 여성 비대위원 구성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법을 취했다라는 것이 일단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고요. 가해 당사자로 지적됐던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제명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본인은 성희롱도 추행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면 부인함으로써 사실상 조국 비대위 출범에 죄를 뿌린 격이 됐습니다. 암울하다라는 단어 외에 제가 다른 단어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네, 혹평을 해주셨고요.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낙연 전 총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활짝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인데 이제 여권 인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 사진이 공개가 되면 본인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얻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떠오르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여러 목소리들 중에 이현주 의원이나 추미애 전 대표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선 전력이 있었던 이현주 전 의원이나 또 대표 시절 전두환을 예방하려고 했던 추미애 대표가 이 비판에 가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정가에선 관심을 모았던 게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시의원들 징계 결과였습니다. 이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징계 여부가 당사자들의 정치 생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이유로 22일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중징계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는 시의원이 중징계가 될 경우 구청장 출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 출마 애정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중징계 대상자의 범위인데요. 이게 2명인가 3명인가 마지막 1명이 누가 포함되는가가 이번 윤리심판원 결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사님께서 주목하신 정치적 이슈, 오승용의 원픽 어떤 것 준비해 주셨을까요? 노무현이 뭐길래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이제 논란과 화제가 되는 이름인데 이번엔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여론조사 직함 사용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에 김용태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의 직함 사용을 두고 다른 경쟁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보이콧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보이콧을 통해서 오늘 김용태 출마 예정자가 노무현 재단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쟁 후보자들이 김용태 출마 예정자의 홍보 활동을 해준 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경쟁 후보 도와주는 어리석은 선거운동은 그만하고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이름을 쓰냐 마느냐 이 논란도 기억이 나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지금까지 주간 정치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